양심의 소리, 지성의 소리. 여기는 대신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정오방송을 낮 12시부터 12시 45분까지 하루 총 45분간 송출하고 있습니다. 항상 정직하고 유익한 방송을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의 TBS. 지금부터 9월 17일 월요일 정오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스포츠 타임. 안녕하세요. 매주 월요일 정오 오직 스포츠만을 위한 방송 스포츠 타임의 이한규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좋은데요. 이럴 때는 친구나 연인 혹은 가족들과 함께 축구장이나 야구장에 가보시면 어떨까요? 정말 추천해드립니다. 그럼 노래 듣고 시작할게요. 스포츠 타임의 첫 코너 빅매치. 빅매치는 종목과 관계없이 두 경기를 뽑아 분석도 하고 예측도 하면서 진행자의 예측 성공률도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지난주 예측했던 경기 결과들을 살펴보아야 하지만 녹음 일정상 아직 경기 결과를 알지 못해 못 전해드리는 점 정말 죄송하고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지금 이 방송이 나가고 있는 시점에서는 제가 예측한 경기들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과를 아실 수 있게 다시 한번 지난주 어떻게 예측했는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경기였던 토트넘과 리버풀의 경기는 리버풀의 승을, 두 번째 경기인 와포드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기는 무승부를 예측했습니다. 결과에 따라 마음껏 비웃으셔도 되고 박수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과연 두 경기를 더 틀려 4전 전패가 될지, 아니면 두 경기를 모두 맞춰서 2승 2패가 될지, 또 아니면 1승 3패가 될지, 이 예측 결과에 따라 코너의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인지 정말 떨립니다. 서로는 여기까지 하고 노래 듣고 와서 오늘의 첫 빅매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빅매치 두 경기는 챔피언스 리그 개막을 맞아 모두 챔스 경기로 꾸며지는데요. 그럼 첫 번째 경기 만나볼까요? 첫 번째 경기는 한국 시간으로 이번 주 수요일 새벽 4시에 열리는 리버풀과 파리 생제르맹의 대결입니다. 일단 이 두 팀 이름만으로도 벌써 흥분되시는 축구팬들이 눈에 보이는데요. 저는 이 경기를 리버풀의 승리로 예상합니다. 이미 지난주에 분석했던 팀이지만 오늘은 좀 다른 내용을 이야기해드리자면 저는 리버풀이 굉장히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감독의 전술이 선수단에 많이 녹아들어 유럽에서도 손꼽힐 만한 본인들의 색깔을 잘 나타내주며 축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리버풀의 색깔은 강팀과 경기를 벌일 때 더 잘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파리가 최고의 축구 선수의 탄생을 알린 음바페나 폼은 떨어졌지만 여전히 슈퍼스타인 네이마르, 월드클래스 공격수 카바니, 레비오, 티아고 실바, 메니에, 마르키뉴스 등 너무 유명한 선수가 많지만 아직 투엘 감독이 원하는 전술인 3백이 확립되지 못해서 팀이 많이 불안정한데요. 리그에서는 이러한 불안정한 감을 개개인의 선수들의 기량으로 이겨냈지만 리버풀과 경기에서는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또 중원의 핵심인 베라티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리버풀이 승리할 거라 예상은 하지만 그렇다고 리버풀이 쉽게 이길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점 차 승부가 예상되는데요. 한 점 차 승부라도 꿀잼 경기가 예상되니 라이브로 시청하시는 것 추천해드립니다. 그럼 노래 듣고 두 번째 경기로 이어갈게요. 두 번째로 살펴볼 경기는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4시에 열리는 레알 마드리드와 AS 로마의 경기입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홈인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열리는 경기인데요. 저는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올 시즌 가장 큰 변화를 겪은 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세계에서 축구를 가장 잘하는 선수 중 한 명인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선수의 이적, 챔스 3연패를 달성한 감독 지단의 자진사임 등 굉장히 큰 변화를 겪었지만 선수단의 전체적인 큰 틀은 많이 변화하지 않았고 시즌 초반 오히려 더 다양해진 공격 루트와 새로운 전술로 기대감을 심어주고 있는데요.
또 여러 도박 사이트와 전문가, 슈퍼컴퓨터의 분석에서도 챔스 우승컵을 차지할 팀 1위로 뽑히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로마는 중원의 핵심이었던 스트루만, 나앵골랑이 나가면서 아직까지는 완성되지 못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에우제비오 디 프란체스코 감독이 3백을 실험하고 있지만 현재 녹화 날짜 기준으로 가장 최근 리그 경기였던 AC 밀란전에서 최악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감독이 바뀌고 슈퍼스타가 나갔지만 선수단이 큰 틀로 유지가 되었고, 감독이 선수단에 맞는 유연한 전술로 안정적이게 팀을 이끌어가는 레알 마드리드가 초반 불안한 출발을 하고 있는 로마에게 홈에서 쉽게 승리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럼 노래 듣고 다음 코너로 갈게요. 오늘 방송의 두 번째 코너, 스포츠 더 들여다보기. 오늘은 2002 한일 월드컵 이후 새롭게 불어오고 있는 축구 인기가 K리그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또 야구는 진짜로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기가 많이 떨어졌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축구를 살펴보겠는데요. 축구는 정말로 오랜만에 전성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월드컵 독일전 이전까지 관심이 많이 사라졌던 국대 축구가 독일전 승리와 아시안게임 선수들의 투혼과 재미있는 경기 내용, 마지막에는 금메달까지 따내면서 완벽히 부활하였습니다. 벤투 감독이 치른 두 경기 모두 매진이 될 정도로 뜨거운 연기를 보였는데요. 그럼 이러한 국대 축구 열기가 K리그까지 갈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현재 인기가 높은 두 선수, 손흥민, 이승우 선수는 모두 해외파이고, 대부분의 인기가 높은 주전 선수들이 해외파이다 보니 국내 리그인 K리그와의 접점이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연맹과 각 구단이 아시안게임에서 활약한 국내파 선수들을 활용하여 적절한 홍보와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다면 팬들은 자연스럽게 다시 경기장을 찾아주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축구장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스포츠는 무조건 직관이 최고입니다. 그럼 노래 듣고 이어갈게요. 그 다음은 정반대 상황인 야구입니다. 국내 프로리그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한국 야구가 아시안게임 이후 언론에서 관중 감소로 질타를 받고 있는데요. 물론 관중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아시안게임 휴식기 전과 후를 비교하면 시청률 부분이나 관중 부분에서 모두 하락한 것은 사실인데요. 그러나 최근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관중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사실 야구는 시즌이 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순위가 정해진 팀들의 팬들은 후반기가 갈수록 관심도가 약해지기 마련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인기가 적은 SK와 KT 위즈의 9월 11일, 9월 12일 각각 화요일과 수요일 펼쳐진 경기에서 4,000명에서 5,000명이 왔다는 것은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관중수가 줄어들지는 않았다는 반증이 됩니다. 또 아시안게임 휴식기 이후 처음 펼쳐진 주말 경기에서 문학은 두 날짜 합쳐서 4만 명이 넘는 관중들이 찾아오는 등 비슷한 시기 다른 연도보다도 높은 관심을 보였는데요. 최근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관중 하락 기사들은 2010년대 언론에서 보여준 K리그 주기기와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KBO를 관중 문제로 까는 기사를 내보내면서 얻는 높은 조회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기자라면 정당한 이유와 진실된 내용만으로 기사를 쓰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노래 들으면서 방송 마무리할게요. 추석 연휴 전 마지막 스포츠 타임이었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 돌아올 테니 잊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그럼 좋은 한 주 되시고 좋은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 스포츠 타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아나운서의 이한규, 기술의 신윤수였습니다. 양심의 소리, 지성의 소리, 여기는 대진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TBS